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기업의 임원이나 CEO를 옆에서 보좌하며 많은 업무를 진행하는 직업, 바로 비서입니다. 요즘 이 비서는요, 대중매체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이 성공한 CEO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좀 재미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분들 옆에 지켜주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비서. 네. 그분이죠. 오늘 그 비서에 대한 직업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이제 9월에는 그동안 준비하셨던 직업들 좀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비서라는 오늘의 직업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좀 꿈과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취업 박람회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느낀 점이 참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과 직원을 구하려는 사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전에 비서 관련해서 잠시 좀 대화를 나눠볼게요. 네. 대중매체 비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회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끝난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김비서. 네. 정말 그런 비서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떤 캐릭터의 비서 기억이 나세요? 예전에 보면 보통 비서 이렇게 하면 고전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인도 보면 책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저는 제일 좋아했던 비서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자비스라고 하는 네. AI 그 비서가 있어요. 네네네. 자비스. 예. 네. 이게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막 네네.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비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실체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저는 옆에서 항상 이러한 의사결정과 상황을 판단해 주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자비스 같은 비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비서 캐릭터 생각나세요? 네. 보통 이제 드라마 속 안에서 만능 해결사의 역할인데다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사실 자기가 모시는 상사보다도 늘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 있는 비서를 자기 편으로 만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력이 달라지고 또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또 비서의 비중이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나는 캐릭터 킹스맨의 의족을 차고 맞아요. 나오는 네. 그 여비서, 네. 악역 맡았던 그 비서가 처음에는 의족을 왜 차고 나왔나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무기로 변하잖아요. 그 캐릭터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비서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예.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악역으로도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 그 이유는 그만큼 비서가 굉장히 역할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기업, 대기업 임원 아니면 CEO 이런 분들 비서 필요한데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비서가 필요할까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TV에서 봤던 이 대통령의 그렇죠. 네. 이제 비서실장 네. 항상 대통령 옆에 이슈가 어떤 누구보다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네. 예, 실장님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약간 보게 되면 항상 그 대통령 대신에 웃고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지고 네.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수행 비서 역할도 굉장히 하시겠죠. 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매일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본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비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도 새삼 느낍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진짜 수양비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부 활동이나 이제 강의나 교육 활동이 좀 많은 사람들 사실 그 수행비서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요. 또 변호사들도 요즘에는 이제 수행비서를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배가 높아질수록 교수나 변호사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비서를 두어서 외부의 연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저는 많이 보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높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 관료들 그런 분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서 업무 하시는 분들 만나보셨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조직 생활 하면서 모든 조직에 비서가 다 있는 회사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의 이제 분들을 많이 봤는데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진짜 입이 무거우신 분들, 그다음 좀 시크하면서 좀 옆에 다가서기 힘든 분 있죠. 네.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고, 또 최근에 이제 만났던 분은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쉽게 말하면 약간 입이 좀 가볍다. 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주위의 조직원들 또 다른 부서장들 뭐 이런 분들이 그분하고 스케줄 잡기가 바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스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자리를 좀 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 못하고 어쨌든 그런 자리에 또 활용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두 종류의 분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떠세요? 비서들 볼 때? 굉장히 기분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쨌든 그 처음에는 약간 좀 벽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정에 그 스케줄을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일주일씩, 2주일씩 연기돼 버리고 만나기 힘들어지니 솔직히 그분들이 어찌 보면 그 임원급 사장님 바로 밑에다 네, 거의 그렇죠. 동급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쉽게 다가서기는 쉽지는 않은 네. 이런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비서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뭐 대기업에 이제 비서였었는데 일단 외모적으로는 호감도가 되게 높은 스타일이고 성격이 좋아서 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거의 회장님을 모시면 회장님 동급인 거고 상무님을 모시면 상무의 동급의 대우를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여질 때 약간 거만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허영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얼마 전에 만난 모 회장님이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비서분이 계신데 제가 그동안 봤던 비서님하고 완전 좀 다른 이미지예요. 굉장히 수수하고 그냥 아줌마 같은 스타일의 비서님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그 단정한 모습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상반된 모습의 좀 비서를 좀 본 것 같고요. 또 그런 걸 봤을 때 이 좀 비서가 열상에서 좀 일정 정도는 아까 좀 약간 시크하고 그래서 다가서기 네. 어렵다고 했는데 약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을 대변하는 하나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업무적인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리하는 모습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업무 특성상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그렇죠. 보좌관 분들이나 비서관 그렇죠. 분들 가장 많이 기대되죠. 만나는데 이제 국회의원 특성상 많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쪽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의원을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그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정작 모르고 그렇죠. 비서관이나 네. 보좌관이 다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혜택으로 받는 것이 이제 밑에 보좌관은 7명 그리고 인턴 2명 이렇게 둘 수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좀 많다라는 지적도 뭐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업무 영향도 있지만 또 너무 좀 과한 어떤 혜택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 진짜 파워가 대단해요. 비서의 파워는 그럼요. 네. 네. 회장님을 넘어섭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사에는 다 이제 비서실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국회의원 비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또 학교 다닐 때 직무 체험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인턴처럼 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청와대 비서실 이런 쪽 이제 많이 봤는데 제가 느낀 비서는 항상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근데 업무는 굉장히 많은. 네. 그럼 장 기자님이 이제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막상 이제 그 맞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인원수가 부족할 만큼 일이 많죠.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참 겉으로는 사람들이 멋있게 보고 뭐 이렇게 좀 다가가기 힘들고 이렇게 보지만 업무량으로만 보면은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기 시간이 거의 그렇죠. 없어요. 네, 늘 그렇죠. 호출하면 언제든지 상시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 좀 힘든 직업이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괜찮죠. 보기에 멋있어하고 선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비서 본격적으로 직업 알아보기 전에 잠시 비서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CEO나 임원 등의 상사 곁에서 스케줄 관리부터 다양한 업무를 보좌하는 직업 비서.
비서는 일반 비서, 수행 비서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직업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직업이지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서도 그 수요가 꾸준한 직업인데요. 여성의 참여가 많은 비서 직업의 자격증과 취업 정보, 그리고 현역으로 활동하는 여성 직업인의 현장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 비서입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비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비서 직업 사전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비서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직업군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한국 직업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비서는 경영자나 관리자가 그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를 위해 일정을 관리하고 외부와의 연락, 방문객 안내 등의 보좌 업무를 전담하며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대내외 행사를 준비하거나 외부 행사에 동행하기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비서 업무는 기업 규모, 보좌하는 상사 직급, 장소, 업무에 따라 전문성 등에 따라 크게 전문 비서와 일반 비서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전문 비서는 정치, 외교, 경제, 법률 이런 교육,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일반 비서는 기업 비서로서 경제, 경영, 인사 등에 관련된 전문 업무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비서 네. 직업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비서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뉴스들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비서와 관련된 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는 정치부 쪽 기사들이 네.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국회의원이나 높은 정치인들, 비서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스캔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의 측근이 비서로 임명이 되거나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뉴스로 많이 다뤄졌고요. 사회부 쪽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회부 쪽 기사들은 이제 보통 뭐 회장님이나 기업의 임원들 밑에서 일하는 비서들의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대우, 실태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기사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비서라는 직업 자체만을 다룬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비서의 업무 영역이나 활동 범위, 뭐 비서가 되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서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뭐 뉴스와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비서라는 직업 자체의 수명이 좀 짧다라는 안 좋은 네네. 시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의 주종 직업이다라는 시선,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좀 수준이 낮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비서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같은 비서라고 돼 있지만 그에 관련된 직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망을 이제 양극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전통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수요는 일반 기업에서도 한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 보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움직였지만, 이런 케이스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가 네.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비서직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비서직에 대한 전문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네. 왜?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CEO들한테 또는 경영자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한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전문성이 더 빛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서는 회사에 거의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비서에게도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의 퍼스널 브랜드보다는 오프라인 퍼스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오, 비서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좋은 쪽도 있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에 입소문이 굉장히 빠른
그 직업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미지 메이킹이나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잘못 그 형성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면 고용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 퍼스널 브랜드가 결국에는 자기의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그 수입에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연봉이라는 것들도 그 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기업에서 어떤 임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직책 중에 또 비서가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서의 초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학력을 기준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졸 기준으로 초기 수입은 연봉이 2,400만 원 정도 알려져 있고요. 대졸 기준으로는 한 2,600만 원 정도 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비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선정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번 주 비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 교수님, 비서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수행비서입니다. 네. 비서 전체 테마로 분석했을 때 1위에 수행비서가 언급이 됐습니다. 비서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수행비서가 나왔을까요? 비서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그 일을 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일반 비서들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또 수행비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수행비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 안에서까지 다 이동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과사를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비서의 맞습니다. 어떤 그 업무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행비서에 대한 이제 니즈가 좀 강하고요. 수행비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수행비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직업을 구하는 구인 쪽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이 강해서 이 수행비서가 이런 구인에 대한 수요를 좀 반영을 해서 1위에 언급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행비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공과사를 함께 공유하는 최측근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네. 기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맞아요. 취재원이고. 또 그렇게 그리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기사들도 사실 그렇죠. 제보자들이 대부분 수행비서인데 맞아요. 네. 반대로 그런 경우는 이제 세상에 꼭 밝혀져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제보하기도 하고 정말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보안을 지켜야 되는 최측근이다. 예, 어떤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비서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거의 같이 이동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렇죠. 수행비서는 정말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여자 회장이 네. 수행비서가 뭔가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여기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다 말고 갑자기 끊고 문자로 보내는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정말 보안은 비서에게 있어서 다 알고 있어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적인 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비서와 보안의 관계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비서와 보안.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이제 보통 친정어머니가 이제 시댁에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조선시대. 그렇죠. 보안과 관련된 비서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기머거리 장님 3년, 9년 정도를 참아라. 속 터져요. 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이 시가 쪽에 있는 흉, 그 다음에 집안 돌아가는 것,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니 입조심해라는 이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참을 만큼 참고 이제 그에 맞게끔 대우를 하고 움직이면 인정도 받는다. 이제 이 3일을 내용인데. 못 가겠네요. 어찌 보면 그 뒷얘기는 한번 시청자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보안이라는 게 정말 철두철미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굉장히- 것처럼 문자로 보낼 정도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서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들이 오히려 이 스케줄이 더 바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조만간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최근에 그 조 박사님의 가장 하신 말씀 중에 공감이 정말 안 되는 억지스러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며느리와 거죠. 보안 연관성이 저는 그 비서와 보안의 관계는 비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1순위 조건이라고 봐요. 예. 네. 보안을 유지할 수 없으면 비서를 하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의 보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절대 뽑아서도 안 되는 네. 절대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보안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 시집을 가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항상 가면 조심해라 이 아니 이야기겠죠. 9년 후에 검증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서는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사전에 1차적으로 하고 일단 써보면서 2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명이 또 3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회장님은 능력이 되는데 왜 비서를 안 하시고 그렇게 직접 다 운전까지 다 하고 계세요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거 자기가 사생활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신경이 쓸 것 같다는 거예요. 맘 놓고 술도 못 마시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서를 오히려 모시는 회장님도 많아요. 네. 일찍 퇴근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냥 그 뒤에는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은 진짜 비서의 자격을 논하는 아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네. 며느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낡게. 재밌게. 결국엔 그렇죠. 훈훈하게. 빨리 장 기자님한테 모시기 넘어가야 될 것 어떠신가요? 같아요. 네. 일단 그 수행비서 첫 번째 키워드 수행비서잖아요. 수행비서를 고용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운전할 시간이 없고 반대로 이제 운전할 시간에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수행비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가족밖에 몇몇 모르는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 같은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보안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뭐 자금 관리까지도 다 아는 그렇죠. 경우도 많으니까. 아, 그쵸. 네. 네. 뭐 공적인 거와 사적인 부분까지 다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엄청난 역할을 또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귀도 닫고 그만큼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입이 근데 무거.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는 열어놔야 돼요. 당연하죠. 대신에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는 거죠. 자꾸 그만큼. 길게 하시면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네.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수행 비서가 운전 기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수행 아, 비서가 그렇죠. 있고 수행 기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 같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어찌 보면 비서라는 수행 비서가 있고 네. 또 어찌 보면 그 차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이제 기사님이 따로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이 좀 무너졌다라고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수행 비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CEO라든지 경영진하고 같이 다니면서 스케줄에 맞게끔 이제 모든 스케줄을 이제 소화시켜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이나 봤을 때 보좌관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 좀 더 위에서 정책이나 보좌를 하고 밑에 이제 그 관련된 스케줄이나 업무들을 이제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수행 기사. 근데 실제로 말하면 기사라는 보다는 수행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어쨌든 경호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한 한정시키지 말고 그에 대한 업무들이 무너져서 복합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검색을 해보면요. 수행 비서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채용 공고라는 것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또다시 이직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고가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에 계속 올라오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된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직종에 관련된 이제 매너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실제로 이 비서라는 업무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선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올렸던 기업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A에서 Z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R&R,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공고에 네. 맞게끔 문의해보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굉장히 좋죠.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직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정직성이 어떤 신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내가 모시는 상사의 어떤 마인드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일정 정도 유연성은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유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덕성이 위반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또 네. 비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정직이나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하는 정직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비서냐 전문 비서냐에 또 다른데, 전문 비서는 전문 비서로서의 어떤 역할에 맞는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 외국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매너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매너까지 다 갖춰서 일정 정도의 이제 경험이나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것이 비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좀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행비서 직업에 도전할 때 고려돼야 될 상황이, 과연 나는 벙어를 사면 기억을 사면 할 수 있을지 장기 고려를 총 9년입니다. 꼭 끝까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 한번 먼저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두 번째로는 농담이고요. 자기 성격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예. 왜냐면 네. 직업의 특성상 이제 수행비서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네, 그렇죠. 좀 아니요. 안정하고. 네, 괜찮은 말씀하시는데. 좀 연배가 있으신 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 좀 잘 맞고, 네. 네. 반대로 좀 활발하거나 말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격상 좀 안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 넷은 안 맞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고집도 있지만 다혈질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아까 그 조 박사님 말도 일련적으로 맞긴 맞아요. 일정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회장보다 넓어야 돼요. 그럼요. 네. 이렇게 감정을 못 숨기면 안 되겠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정말 포커페이스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수행 비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키워드 나왔습니다. 두 그래요? 번째는 장 기자님이 한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차분하다입니다. 그래서 여자 비서 키워드를 했을 때 그 응부정 그 테마 분석을 해보면 1위가 차분하다로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예. 차분하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비서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해야 수행이 좀 가능하고 실수가 좀 적고, 실수를 용납을 안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비서 업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회사의 중대사라든가 그 개인의 어떤 중대사가 많이 좌우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고 네. 차분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차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가 남자 비서를 보든 여자 비서를 보든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그 방망 떠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굉장히 좀 냉철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크하기도 하고, 네, 네. 카리스마가 넘치는 좀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차분한 이미지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이 비서의 대부분의 역할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비서들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를 할 때 사실 물론 밝은 느낌도 굉장히 좋지만 차분함도 필요할 때가 꽤 네.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업무 처리를 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차분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차분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 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목소리 톤 중요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좀 차분한 행동이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을 사실 잘해야죠. 왜냐하면 눈과 입은 화가 나 있는데 목소리로는 너무 친절한 거죠. 네.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식당 이런 데 갔을 더 때. 무서운데요? 뭔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하자가 전혀 없는데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거나 이렇게 너무 관심 밖에 어투가 나오면 굉장히 좀 마음 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함의 표상은 좀 그런 감정적인 거와 연결될 수 있는 목소리라든가 표정, 그다음에 네. 행동 이런 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차분함은 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부른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들도 제보를 받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기사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막 미리 판단해서 약간 좀 호들갑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차분하거나 어떤 좀 신뢰감이 가는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좀 섣부르게 하는 것보단 네.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목소리 톤, 네. 그렇죠. 이 톤을 바꾸고 갑자기 제가 한 번 빼고 하세요. 제가 한 예. 번 빼고 하세요. 이 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나운서들이나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목소리 톤에 따라 가지고 네.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 저요? 경우가 많죠. 아니 그렇죠.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저희하고 물어본 건데.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아나운서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쵸. 목소리에 따라서 이제 네. 그 신뢰도라든지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요. 네. 그 목소리 좋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아, 그럼요. 집중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차분하게 보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전에 알던 이제 그 경영진 계셨던 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일단은 상대방이 오늘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만났던 안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제라든지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요약하고 그에 맞게끔 답변을 해줬을 때 훨씬 더 호감이 많이 가더라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차분함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일 처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비서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비서에게 필요한 역량, 차분함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센스. 센스. 맞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제 그럼요. 실제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로봇처럼 딱딱딱딱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네. 일이긴 한데 이 상황에 대한 조정과 그다음 변경,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그때마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눈치라는 게 네.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게 관련해서 좀 어긋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센스 있는 사람이 참 일 처리를 잘해요. 아, 그럼요. 근데 센스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좀 타고나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센스랑 맞물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팔로워십의 개념이에요. 약간 센스하고는 좀 다른데 뭐냐면 이게 이제 비서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가 리드하려고 하는 어떤 리더십이 너무 강해버리면 오히려 계속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직 업무가 모든 그 함께하는 부분에 인간관계랑도 다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모시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팔로워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에 준해서 또 충원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합리적인 행동과 말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어떤 진짜 비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역량을 좀 많이 쌓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그리고 오너 중에 대부분 이제 답정너인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자기가 결과를 막 설득하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저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눈치 네. 꼭 이렇게 안 좋게 눈치를 본다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이 뭘 원하고 무엇을 해줘야 저 사람이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눈치를 봐서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참 필요한 역량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차분하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바로 지원입니다. 예, 비서 업무를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지원이 1위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뭐 업무 내용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죠. 비서의 업무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금융 업무부터 네. 운전까지 정말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을 보좌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다양한 업무들이 모시는 이제 상사를 지원하는 업무라는 그런 의미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스케줄 관리부터 의전, 그다음에 업무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상사 업무에 맞물려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전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 직업에 이제 지원하기 전에 사실 비서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또 검색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결과로 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서 업무에 대한 성격을 좀 검색 결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딱 한 가지 업무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네.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저는 운전은 기본이고요. 네. 기록 관리를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수행비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운전과 함께. 네. 저도- 갈수록 운전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운전. 네. 저희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맞아요.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꼭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운전하는데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어떤? 저는 이제 그 실행 기획서라고 그러죠. 이제 아키텍처 그려내는 이제 실행 기획서를 만들어내는 비서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야, 이건 이런 건데, 이게 대해서 이 맞아요. 판을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서 실행 계획안을 네, 공간을. 짧게라도 와이프레임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우 피델리티만큼 정도니까 어느 정도 큰 그림 정도까지만 네. 그려서 실행 가격이 돼야지만, 왜냐하면 제가 어디 나갔을 때 아니 뭐 이렇게 그리더라도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바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쪽 기획이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공감합니다. 예. 네네. 하나예요. 혹시 시현 씨는 저도 정말 운전. 운전. 저희는 이제 보통 수행 비서보다는 이제 로드 매니저라고 많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원할 경우에는 하루씩 채용을 해서 쓰는 게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비용 부담도 있고 또 그렇죠. 모르는 사람을 맞아요. 매번 바꿔가면서 맞아요. 쓰는 게 아무래도 네. 좀 이제 부담이 또 되다 여자기 보니까. 때문에 네. 좀 불안한 부분이 근데 제가 있고. 가장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어쩔 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타이트하게 잡혔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 운전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이게 늦어버리면은 저희는 뭐 생방송이 아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때는 또 오토바이 킥으로 해야죠. 킥. 예, 그 형태로 가도 저도 좋죠. 위험하고 하니까. 요즘 그거를 이용을 못하게 많이 해요. 너무 위험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동하고 서 있고 이러다 보면 정말 다리 힘이 맞아요. 풀려서 운전을 못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맞아요. 나도 비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로드 매니저가 있으면 보통 그 시간에 저희는 또 쉴 수가 있고. 네, 꼭 쉬지 않아도 일단 운전만 안 해도 좀 살 것 같거든요. 현장 매니저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운전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금 또. 그래서 저는 운전만큼은 무조건 제가 한다. 나이 들어도. 다행이네요. 좀 이렇게 채용해도 되나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시간대, 비는 시간대를 알려드리니까. 차연 세대 간다 저한테 오고 저한테 오고. 아니, 근데 그럼요. 박사님 비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랑 시간이 안 맞아요. 어쨌든 제가 스케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 비면. 아, 제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주십시오. 3부제 근무를 하세요. 3부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따로 비서 쓰시고. 그럼요. 제가 그 스케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스케줄 관리하는 그럼요. 비서. 네. 근데 비서 직업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요? 뉴스 조사해 오셨죠? 네, 관련 뉴스 한 가지 조사해 왔습니다. 네네. 비서를 채용할 때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을 묻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네. 기사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인권위가 한 지방의 신문사가 채용에 응시했다가 차별을 당했다면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 신문사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제 10월에 이 신문사의 비서 채용 응시했다가 인사 담당자가 전화 통화해서 키와 결혼 예정 시기를 묻는 데에 반발해서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냈거든요. 네. 인권위는 전화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 시기를 묻는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다라고 밝혔고, 또 키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를 어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법 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인권위가 밝혔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런 채용 공고에 보면 용모 단정 이런 네. 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이혼, 그렇죠. 기혼 여부나 혹은 남녀 성별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네. 차별금지법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명시를 못하게 돼 있는데, 비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서도 혼인 여부, 신체 조건 확인하는 경우 꽤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특별 직업이나 직종에 관련해서는 남녀를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법 네. 따로 네. 있죠. 여성과 여성만이 이루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국회 발의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관공서라든지 첫 번째로 뭐 이력서는 이제 사진은 이제 빼고 네. 해보겠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민간으로 이제 확대가 됐을 때 민간에서 이 대해서 반발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이미지, 그 회사의 첫 이미지, 누구를 보는 이미지라 했는데 막상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맞아. 특정군에 한해서는 그에 대해서 좀 열어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 좀 형성을 찍는데, 실제로 어찌 보면 이제 근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걸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 되면 결국은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대한 휴가 제도 이런 부분까지 하면 연속성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던 첫 이미지고 그 기업의 이미지고 경영진의 이미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외모 지상주의 우리가 흔했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틀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런 관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은 건절이 되고 요 관련해서 공고니까 좀 네. 합리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고용주가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까 그런 좀 선호도 현상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모를 또 중시하는 부분들은 어떤 전문 비서의 역할보다는 전문 비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조건에 좀 포커싱이 아무래도 될 것 같은데 일반 비서를 구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하고의 어떤 동격화되는 이미지 메이킹의 또 중요한 요소로도 왜냐면 항상 이제 같이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외모가 168 뭐 외모가 이쁘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 단정하고 센스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외모가 뭐 이쁘고 키가 크고 하지 않아도 왜 센스 있는 사람은 그거에 준해서 또 이렇게 호감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용하시는 분들도 어떤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센시티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좀 합리적으로 좀 바꿔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폭이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떤 직원을 구할 때 어떤 이 혼인 여부, 신체 조건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게 물어보는 네.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시대적으로 자존심 상하죠. 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관련해서 제가 아나운서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어제 본 기사인데 아나운서 취업의 1차 관문이 이력서도 아니고 자기소개서도 아니고 외모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나운서들이 취업을 할 때 단순히 서류 전형만 위해서 메이크업, 의상, 헤어, 스튜디오 등 이런 걸 할 때 30만 원 정도 드는데 또 많이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많게는 더 많이 드는데 이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조차도 어떤 너무 외모에 편향된 어떤 채용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면접에서 몇 번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 물어봤냐면 30대가 딱 되니까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저의 결혼 여부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더 어렸거나 정말 경력이 없었다면 그런 말조차 못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압박 면접이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만약에 결혼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으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면접을 보러 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하고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너무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여성 임원으로 이제 바꿔줬어요, 면접관을. 그쪽에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 여성분이 그런 얘기 이제 좀 달래주면서 네. 나도 결혼을 했고 뭐 다 그럼요. 출산과 육아를 경험했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나운서는 키가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계속 앉아서 앉으면 하니까. 표 안 나잖아. 네, 서서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간혹 정말 키를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뭐 협찬 의상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아이, 그거는. 네, 요즘에 다행히- 구두 네. 신으면 다 커 네네. 보이고 앞에서 잡으면 괜찮더라고요. 그게 또 키를 물어보는 게 큰 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커도 안 되고요. 170이 넘어가면 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고 160이 안 돼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이거든요.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근절이 돼야 되죠. 왜 갑자기 웃으세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일 길게 제일 많은 할 말이 양을 많았어요. 이야기하시던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이런 신체적인 조건들, 혼인 여부 이런 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분명히 차별이고요. 또 그럼요. 근절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비서는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역량으로서 네. 좀 채용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키워드 지원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기타 키워드가 있죠? 네. 그 비서 직업 이야기할 때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하고도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가상 비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비서라고 해서 AI 비서라고 요즘 네.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전화가 와서 김 과장한테 뭐 보내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AI 비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각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서 이게 스마트폰에서 가정용으로 가는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예. 이 AI 비서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색, 주문, 예약까지 지금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것이 기술 발전이 돼서 아마 이제 내년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로 언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언맨에 나오는 네. 비서. 아, 자비스. 대표적인 인공지능 비서가 네. 그렇죠. 되겠죠. 정말 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비서라는 직업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 IBM,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비서 기능을 가진 서비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보게 되면 최고 경영자, 임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1인 또는 일반 이제 기업들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날로그의 시작은 뭐 디지털의 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인공지능 비서가 나오게 된다더라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매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좀 더 나은 네. 이런 비서분들이 또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직군이 뭐냐면 1위가 뭐냐면 사무직이에요. 네. 2위가 제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사무직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직업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지금 단지 이제 그 영역으로 좀 따지자면 아까 일반 비서직들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전문 비서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기가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네.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양적으로는 후퇴를 할 것 같고요. 네. 질적으로는 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비서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키워드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비서 직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의 6분야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점 30점으로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오 교수님 비서 직업 전문성부터 평가해 주시죠. 뭐 통역이나 로펌이나 외국 바이어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그런 전문 비서가 아닌 이상, 그다음 전문 영역을 특정 영역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그 비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비서 쪽이 좀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 비서는 사실 좀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센시티브하고 다른 사람을 좀 섬길 줄 아는 그런 그 마인드가 좀 있으시면 업무 성격상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봐서요.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은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고용 안정성 평가해 주시죠. 예, 직업에 관련된 이 비서 부분은 일단 의사결정 최고 권한자들이죠. 이분들하고 함께하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뭐 임원이나 경영진 분들이 이제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이 비서분들도 같이 그만뒀지만 요즘은 전문 비서 측면에서 그 회사의 히스토리라든지 또 성향 여러 가지들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이 경영진들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그 비서분들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있다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이 비서. 좀 쉽게 못 능력입니다. 뽑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용 안정성, 그러나 딱 한가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견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마음먹은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5점 만점에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근무 여건 어떻게 볼까요? 예, 근무 여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이제 임원분들이나 높은 분들과 함께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시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게 좀 도를 지나칠 경우에 이제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저희들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환경 자체는 좋으나 이제 업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좀 있는 편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 5점 만점에 4점 주셨습니다. 창업 확장성 볼까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 부분을 좀 활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창업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보디가드를 겸한 비서 대행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프리미엄 요즘에 쉐어링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장단이라든가 한국 지사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상시적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서 대행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또 쓰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비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출장 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카데미를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서 전문 관련돼서 창업 확장성이 넓지는 않으나 그거에 준해서 자기가 어떤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목표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직무 수행 만족도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경영진의 성격, 그 다음에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이 직무 수행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리 그 기업 내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초창기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같아요. 이 성격 부분도 완전 욱하시는 분들한테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지만 또 그에 대한 대우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수행 만족도는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또 산업별, 그 다음에 업직종별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직업 중에 비서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경영진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회적 지위, 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도 같이 양극화 형태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미래 직업 전망 어떻게 볼까요? 예, 미래 직업 전망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아까 나눴던 얘기처럼 이제 수는 분명히 줄 것 같아요. 많은 어떤 단순 비서직으로 있는 사무직분들은 줄 텐데 전문성을 갖춘 비서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양면 장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5점 만점 항목이 하나도 없네요. 대부분 좀 고른 점수가 나왔는데요. 비서 직업의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총 22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비서 직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서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 박사님부터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천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챙김입니다. 챙김. 챙김이요? 예.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분이냐, 잘 챙겨줄 수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이 비서 역할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업무만 한다고 진행될 부분이라기보다는 먼저 다가서서 챙겨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때 오히려 자기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를 쌓이고 아까 말한 차분한 거와 그 다음에 또 밝은 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면 챙기라기보다는 공지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은 파트너로서 잘 챙겨주고 또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성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을 진정 섬길 수 있는 팔로우십이 강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보좌하고 서포트해주는 게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서라는 직업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고르는 업무의 범위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팔로우십이 없으면 사실 고용 안쪽으로도 안정적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팔로우십이 있는 분이라면 기꺼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한 핵심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많은 업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 챙겨야 되는 어떤 비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경청을 하는 어떤 그런 업무 스타일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여자들하고 연애 상담할 때 막 이렇게 막 얘기해도 어차피 그걸 좀 잘 들어주길 원하는 거지 그걸 답을 정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많은 오너들도 뭐 결정은 이제 하되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어떤 그런 비서를 많이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네. 경청을 꼽아봤습니다. 네, 이런 여성에게 비서라는 직업 어울린다, 챙김, 그리고 누군가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동행할 수 있는 팔로워십, 그다음에 경청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비서에 대해서 오늘 처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비서라는 직업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핵심 역량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서는 근무하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핵심 인재로 여기게 되고요. 또 많은 권한을 얻게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직업은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요, 내일은요,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격증과 취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